다음 3주제는 중원대학교 부총장으로 계시는 김철수 박사님의 제주법정사 보청교 항일운동 유적지 개발 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 법정사 유적지에 대한 발표를 맡게 된 중원대학교 김철수 교수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2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PPT의 주요 내용만 제가 하고 싶은, 말씀드리고 싶은, 전해드리고 싶은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지금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안우상 원장님도 인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제가 맡은 이 그 제주 법정사 건은 오늘 우리가 하는 주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오늘 가장 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이 보청교 유적지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좀 빨리 하자. 그런데 이제 이 제주법정사 유적지는 이미 개발이 다 되고 전부 진행이 됐습니다. 아주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죠. 여기서는 지금 현재 보천교, 물론 당시는 뭐 보천교가 아니고 그 선도교, 태을교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 흔적들이 지금 지워지고 있습니다. 지우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게 포인트가 되고, 어떻게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오늘 주제 활용 방안으로 본다면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그 보청교 유적지들을 조금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다. 뭔가 유적지 개발도 하고 보존도 하고 문화유산으로 받기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거죠. 잘못하게 되면은 또 이런 사례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제주도에 가면은 그 제주 항일 기념관이 있습니다. 제주 조천 쪽에 제주 항일 기념관이 있는데 가보면은 제주의 3대 항일 항쟁이 요즘에 이제 그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2대 했다가 요즘에는 3대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는 법정사 항일 운동입니다. 두 번째는 조천 만세 운동입니다. 이건 그냥 3.1 운동입니다. 제주도에서 일어난 3.1 운동. 세 번째는 해녀. 제주도의 특징적인 해녀 항일 운동입니다. 옛날에는 해녀 항일 운동이 제주도 항일 운동에서 상당히 중요한 지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여러분들 가만히 뉴스를 보시면은 최근에 들어서는 법정사 항일 운동을 제일 앞에다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앞에다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정사 항일 운동이 3대 항일 운동 중에 하나로 들어간 거는 지금 한 2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이게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지금은 거의 제일 앞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저는 세 가지로 이제 정리를 했는데 이게 지금 왜곡이 되어 있다는 것. 이게 왜곡이 되어 있다. 이 왜곡은 폄하라는 개념으로 씁니다. 모든 걸 폄하되어 있다. 즉, 이 가치나 수준을 깎아내려서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뭔지 몰라도 하여튼 이 가치를, 법정사 항일 항쟁의 가치를 지금 깎아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보게 되면 전부 보청교가 깎아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청교를 가급적 떨어뜨려 두겠다는 의도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은 뭐 너무나 당연하고, 여기 지금 뭐 안우상 교수님, 오늘 원장님은 뭐 이게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뭐 90년대에 이미 그 발표도 뭐 했기 때문에 내용은 이제 뻔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우리의 대안은 뭔가 하는 요 세 가지 차원으로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간단한 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그 국가유산청에서 이제 설명을 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것만 이제 보시면은 거의 어떤 내용인지는 아마 아실 겁니다. 법정사 항일 운동은 3.1 운동보다도 5개월 먼저 일어났다. 제주도 내 최대의 항일 운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아까 3대 항일 운동의 제일 꼭대기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종교계가 일으킨 전국 최대 규모의 항일 무장운동, 이 두 가지가 상당히 큰 그 의의를 갖고 있는 겁니다. 3.1운동이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던 그 해녀 항일운동이라든가 조천 만세운동들은 그 다 뒤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계의 김연일, 박노당하던 승려들이 중심이 돼서 법정사 신도와,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언뜻 다 아시겠지만은 지금 불교가 거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되고, 선도교 그냥 흔적은 나타났죠, 그죠? 그 밑에는 이게 언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2년 재판 기록이 발굴되었고 등등등등 하다가 2003년에 이제 제주도 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2004년에 이제 영정을 모신 모든 의열사들이 이제 준공이 됩니다. 요거 가서 보시면 무호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제 가면 요런 이제 그 기념비가 있습니다. 기념비. 그 기념비를 보면은 이거는 사실은 그 여러 사람들이 가서 보는 자료이기 때문에 가서 읽어보지 않습니까? 읽어보면은 이게 좀 그렇습니다. 저 오른쪽에 요 밑에 있는 내용을 해놨는데 보시면 1992년 재판 기록이 발굴되면서 이전까지는 보천 교도의 난 등으로 폄하되어 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다 아시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뭔가 이제 그 보천교도의 난으로 완전 가치를 지금 깎아내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이죠. 이런 문제들은 여러 군데 이제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이게 지정이 된 2003년에 이제 그 제주도보로 이제 지정이 된 내용들이죠. 예, 요거는 다 같은 내용들이니까 계속 같은 내용들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이제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보면은 연관 키워드가 보면은 보천교, 선도교가 여전히 흔적을 완전히 지금 현재 지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남아 있는 게 많습니다. 예, 요것도 다 보시고요. 사실 이 폄하되었다라는 내용을 잘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제주의 소리라는 이게 그 신문, 언론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시면 이게 뭘 이 사람들이 지금 폄하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일제는 법정사 항일 한쟁을 20년 들어서면서부터 사교의 민중선동 사건으로 왜곡 폄훼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일제가 폄하시켰다는 겁니다. 이게 원래 불교의 운동인데 그 불교의 운동이라 하면 그러니까 보천교의 난으로 폄하를 시켰다는 겁니다. 개인의 영달을 위한 사교도들이 혹시무민하는 형태로 전락을 시켰다. 누가? 일제가. 그죠? 참여자 규모에 대한 왜곡, 그 다음에 이제 첫 보도가 이루어진 게 한창 지난 뒤에 이루어졌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다 반박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거는 다. 일제의 의도적 왜곡, 빨간 것만 읽겠습니다. 항일항쟁의 성격 역시 법정사 승려들이 중심이 됐던 사건이었음에도 이후 보천교도의 난 또는 무국대도교 사건 등으로 언급돼 사교 또는 사교도들이 혹시무민한 사건으로 전락을 시켰다. 이게 그 폄하시켰다라는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전부 다 이제 이렇게 기술이 되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종 포털에 들어가 보시면 한국학중앙연구원이든 서귀포든 전부 다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은 다 되어져 있습니다. 참고문헌들도 보시면 전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럼 이제 그 역사적 사실은 뭐냐? 당연히 역사적 사실은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만 아까 앞에서 봤을 때 그 차월곡 선생과 김연일, 법정사의 주지인 김연일, 그리고 선도교도, 요 세 가지가 모든 기록에는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심 키워드가 됩니다. 불교라는 키워드는 역사적인 자료에서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지 법정사라는 개념만 등장합니다. 이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자료를 갖고 하면은 전부 다 아까 일제의 의도적인 왜곡에
자료들을 활용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는 한 가지만 이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게 박주석은 보시면은 당시 항일운동에서 도대장, 총대장을 맡았다는데 아마 모든 연구들에서는 저쪽 연구들에서는 박주석의 역할이 저 밑으로 가 있을 겁니다. 모사꾼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뭐 어떻게 뭐랄까 뭐 참모라든가 아주 지위를 아주 그 밑으로 깔아놨습니다. 이거 뭐 다 같은 내용들입니다. 이게 요거는 뭐 지금 안우상 박사님도 있지만은 학술 논문들도 거의 뭐 불교 세력이 주도했다는 것들을 거의 뭐 주도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릴 거는 그러면 이제 조선 예수교 장로의 사기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1928년에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일제가 관여한 책이 아닙니다. 이때 이 예수교도들이 크리스찬들이 이 선도교들로부터 많은 구타를 당했단 말입니다. 그 기록이 상세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년에 1918년에 9월 2일 저거는 원래 그 법정사 항일운동이 일어난 날 저는 사실 이걸 그 안우상 박사님한테 맡으면서 왜 우리가 원래 그 학술대회 일정을 2주 전인가 했다가 오늘로 옮겼어요. 옮겼는데 무슨 큰 뜻이 있었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법정사 항일운동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10월 5일 시작이 돼서 내일 모레 10월 7일 날 새벽에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제 일으키는 거죠.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래 10월 5일을 기점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는 제주도에서 그 행사를 지금까지는 지역 차원으로 하다가 제주도 차원으로 행사로 기념식을 격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106주년이 아마 될 겁니다. 작년부터 도 차원에서 기념식 행사를 할 정도로 상당히 큰 그 의의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 큰 것만 보시면은 그때 전도하러 나오는 도중에 다수한 태울교가 방포 일성에 돌을 던져서 매장하자는 소리를 하며 태울교가 나옵니다. 그대로 뭐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또 모슬포로 그 가는 배 안에서 목포 수비대에게 체포돼 압거 중인 태울교도 68명을 만나게 되매 이 기록들을 보면 제주교회가 설립된 후에 초유의 핍박이었다. 태울교도들은 기독교는 서양의 종교라 해서 배척하였던 것이다. 전도대 일행에는 일본인 고이즈미 기요미가 동행했기에 분노는 더욱 크게 폭발했다. 이런 기록들을 보면 이거는 그 일제가 의도적으로 폄하하고 왜곡한 것이 아니고 그 사실을 어느 정도는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 기독교 백년사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제주교 아까 앞에 있는 내용을 좀 인용을 하면서 이것을 이제 보천교의 난이라고 이제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앞에서 봤던 아까 홈페이지라든가 그쪽하고 달리 우리가 지금 찾을 수 있는 자료들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런 내용입니다. 전부 다. 저기 보천교 일반도 그렇고 고등경찰요사, 서귀포시지, 제주도지, 각종 언론들에는 전부 다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 법정사 항일투쟁의 진실에서 MBC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졌었죠. 이거 아마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만은 요거는 저는 한 8분으로 압축을 했는데 지금 보지 않고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유튜브 들어가서 법정사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니까 거기서 보시면 됩니다. 이거 틀진 않겠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 손가락 표시가 있는데 요거는 선도교와 보천교를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요 안에서 보면은 아마 또 안우상 박사님을 언급을 해야 되는데 안우상 박사님이 저보고 이걸 하라고
했을 때 저는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제 고향이 제주도입니다. 바로 서귀포고. 예, 그래서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그래서 이걸 딱 들으면 당연히 전부 제주도 말로 합니다. 이 할머니들이 지금 그 유족들이 증언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보면 그걸 보청교난이라고 했죠? 라고 하면 할머니들이 강하게 반대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막 우리를 혼란시켰습니다. 저 위에 선도가 있었죠.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이분들은 보청교, 선도교를 모릅니다. 지금 선도는 그 동네에 있었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다 증언합니다. 그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시면은 전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선도와 보청교를 지금 구분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보청교의 난은 아니라고 강변을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보기에도 아닙니다. 왜? 보청교는 1922년에야 이름이 나타난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수산 강선백의 후손들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뭐 제주도에서도 워낙 유명한 사람이죠. 여기 적어두었습니다만은 저 옆에 김종훈이라는 분이 그 스승이고 보청교에 들어왔죠. 들어왔다가 항일운동 일으켰다가 다시 전라북도 정읍으로 건너갔다가 제주도로 돌아와가지고 수상교를 창교한 분이고 다시 또 나중에 보청교 해산되니까 다시 정읍에 가가지고 정읍에 왔다 갔다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면은 전문가들의 오해, 이 전문가들의 오해도 사실은 보청교와 선도교에 대한 오해도 조금 있고 이 증언들을 보면 그리고 또 하나는 전문가들은 전부 다 뭐 하나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불교다, 보청교다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자기 입장을 취합니다. 보청교의 난으로 인한 후손들이 증언, 우리가 보청교의 난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받았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거는 오해입니다. 그거는 그분들이 진짜로 잘못된 오해입니다. 보청교의 난으로 인해서 그 불리한 입장에 처했던 게 아니고 제주도는 4.3 사건이라든가 이것도 최근에 와서야 그게 다 보상이 된 거지 옛날에는 어쨌든 저쪽이든 4.3이든 모든 사람들은 입도 뻥끗 못하고 살았었습니다. 그죠? 그건 뭐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보청교의 난이라는 이 이야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은 엄청나게 이제 고생을 당했습니다 하는 것도 오해입니다. 오해 여지가 있는 게 아니고 오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보훈지청장의 역할에 의해서 사실은 이 법정사 항일 유적지로 이제 지정이 되고 다 하는데 이게 이대수라는 분입니다. 이게 제주도 분인데 당시에 그러니까 한 90년대 말부터 2001년인가 2년도까지 그 보훈지청장을 합니다. 이분이 워낙 이 항일운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제주도 항일운동을 거의 정리하다시피 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게 보청교다 이야기를 했죠. 왜? 이 후손들, 이 독립유공자들이 보니까 그 본적들이 거의 많은 사람이 지금 정읍에 털을 두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 요즘에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죠? 아마 나중에 보면은 요즘에 이대수 돌아가셨으니까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요즘에 거의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원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그 진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 독립기념관에 있는 내용입니다만 사실 이건 아무것도 아닌 내용 같지만 저는 상당히 좀 중요하게 취급합니다. 김연일 그 법정사 주지였죠. 경북 영일에서 내려갔죠, 그죠? 불교를 포교의 발판이자 외피로 삼는 신흥종교인 태율교의 신자가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많은 연구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중요한 이제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법정사 항일운동의 성격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실마리가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대안을 찾으면서 이제 마칠까 합니다. 적극적 문화유산 지정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거는 뭐 오늘 보청교 유적지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하는데 아마 조금
그 도움이 되는 이야기일 것 같고, 법정사와 관련해서는 사실 이걸 우리가 되찾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공동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서로가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제주대학 교수들하고 이야기하면 다 인정합니다. 인정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분들은 다 자료를 보고 있기 때문에. 자료들에서는 당연히 나타납니다. 다만 그게 행정적으로 이걸 바꾸는 데는 만만치 않습니다. 공인과 상생을 위해서. 우선 이걸 하기 위해서 아까도 이제 그 촛불 갖고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활발한 학술 활동이 이제 좀 필요하다. 이게 저도 이제 요번에도 지난주에도 내려가 가지고 그 하다 보면은 뭐 그 공무군청이나 도에 있는 분들 하고 이제 술자리 하게 되면 간혹가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이 천편일률적입니다. 아마 여기도 똑같은 말씀을 하실 겁니다. 아니 불교 쪽에서는 뭐 1년에 몇 번씩 학술대회도 열고 계속 하는데 아니 한 번도 안 하고 자료만 들고 와가지고 바꿔달라면 그거 어디 누가 합니까? 뭔가 좀 움직이셔야 됩니다. 움직이셔야 됩니다. 움직이셔야 됩니다. 사실 뭐 여건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움직이기는 이제 쉽지 않은 거죠. 움직이지 않으면 아마 바뀔 가능성은 아마 없을 거라는 겁니다.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학술대회도 하고 연구 논문도 팍팍 나오고 계속 이제 뭔가 나와야 되는 거죠. 지금도 뭐 정확한 위치 논란이 있지만 유적지는 이미 지정이 됐고, 그리고 저는 뭐 유사 종교, 뭐 사회비 종교 뭐 그렇게 하더라도 이게 어떤 그렇게 이야기를 비난을 듣는다 하더라도 제주 항일운동 성격은 어느 종교라 해도 그게 그렇게 폄하되거나 훼손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그 당시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자료의 부족이다. 이게 해서 자료를 빨리 찾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건 전 물음표 단 건 뭐냐면은 오히려 지금 불교 쪽에서는 자료를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저 입장은 뭐냐면은 자료는 찾으면 찾을수록 보천교에 유리한 자료들만 나오게 됩니다. 분명히. 그래서 오히려 자료는 찾으면 찾을수록 저는 아까 이제 김연일에 대한 자료라든가 그 차월국과 김연일의 어떤 그 관계라든가 특히나 이제 17년에 차월국 선생이 각종 요시찰에 편입되면서 은피의 길로 나섰을 때 그 은피의 길, 이게 도대체 어디를 갔었냐, 이런 것들만 알아도 난 이제 옛날에도 그런 얘기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혹시 제주도에 안 갔을까 합니다. 왜? 요 밑에도 있지만 제주도에 당시 1924, 5년도에 보면 그 종교 인구가 우리가 보통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25,500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500은 캐톨릭입니다. 그때 당시 제주도 인구가 한 20만으로 보시면 됩니다. 5천은 이제 그 기독교가 되는 거죠. 그 교회 다니는 분들. 그리고 2만이 보천교라고 합니다. 했습니다. 그때 보면은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은 자료를 찾으면 찾을수록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게 저는 이제 그 지식사회학적인 고찰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자꾸 주장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지식사회학이라는 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지식의 존재 구속성을 이야기하는데 그 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불교를 오늘날의 불교로 생각해서도 안 되고 보천교를 오늘날의 보천교로 생각해서도 안 되고 1918년의 불교 상황, 그 불교의 제주도에서의 상황과 불교 포교당들의 형태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그 많은 내용들이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물론 워낙 이제 이 폄하라는 말이 많이 나오니까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교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도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저는 뭐 연구의 그 방향이 종교 민족 운동입니다. 하면은 사실 어떤 사실 종교라는 개념도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 개념에서는 조금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당시는 어차피 사회 집단에서 당시에 매우 중요한 거는, 그리고 허용될 수 있는 거는 종교 집단밖에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당시의 독립운동들은 사실 종교라는 그런 이 테두리를 갖고서 하는 활동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그대로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의 생각입니다. 저는 뭐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주 서귀포 5.5 법정사 항일운동이 종교계가 일으킨 전국 최대 규모의 항일운동이었음에도 왜곡되었으며 그러함에도 제주도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 항일운동 관련 지역을 성역화하였음을 역설해 주신 김철수 박사님께 감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